사실 진격의 거인이 완결이 났지만 남은 의문점 같은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전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작가분도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지 조회가 없었으면 진격의 거인은 이야기가 그렇게 뭐예요? 아 저는 그 마지막 대사가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어쩌면 가장 이 작품이 선과 악, 증오와 용서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감정도 궁금해집니다. 진격의 거인 첫 화에서 나왔던 에렌의 어머니도 그랬을 거고 사실 등장인물 간의 그런 약간의 그 러브라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럴 텐데 결국 이 작품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인류 외적인 사랑도 있을 거고 그런 뭔가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텐데 이 작품에서 어떠한 사랑의 방식이 가장 뭔가 눈에 들어왔는지 또는 기억에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유우님은 어떻게 저도 또 사랑 전문가. 그렇죠. 사랑 전문가로서 이런 분들이 보통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 사랑만 못하는. 예.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불쌍했던 인물이 시조 유미르였거든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어쩌다가 같은 왕을 이런 말은 해도 되나요? 그럼요. 맞죠. 뭐. 꼴자랄도 이야기했는데 아주 정도야. 이 시 같은 왕을 맞아요. 사랑해서 같은 왕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 왕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어서도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사랑을.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를 이제 미카사를 통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카사 머리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미카사 생각을 보다 보니까 미카사가 머리가 아팠던 거고.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카사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뭐 에렌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에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게 미카사의 사랑이었잖아요. 그걸 보고 드디어 성불을 하게 된 거죠. 내 사랑이 옳지 않았음을 이제 증명받아가지고. 시조 유미르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뭐 다른 패널 분들은 또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꼴자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생각보단 나아요. 내 생각보다 꼴자를 나요? 저는 훨씬 나아요. 네. 뭐야. 그래요. 다음부터 그걸로 해주세요. 꼴자랄 전문가로. 그럼 꼴자랄 전문가. 저는 근데 아니, 제가 봤을 때 뭐 안에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진격의 거인은 크게 두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한지의 사랑인데 한지요. 네. 한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거인을 사랑으로 품음으로써 거인 연구에 진일보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모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한지가 등장하기 전에 한지 조회라는 게 생명력이라는 이름이에요. 생명력은 이제 신화학적으로 그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겪어온 위대한 어머니의 상징. 우리가 어머니를 떠올리면 이상적인 어머니가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한지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조사병단들이 남성적인 방식으로 거인 연구를 한 거예요. 배척하고 죽이고 안으로 절대 포용하지 않고. 근데 한지만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자. 그래야지 우리가 거인 연구에 진일보를 할 수 있어 했는데 에렌이나 다 반대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지가 거인이라는 존재를 살펴보면 뭔가 우리랑 공통점이 있을 거고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진일보한 거잖아요. 그죠. 그 한지 조회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어쩌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고도 생각을 해요. 엘빈보다. 그러니까 한지 조회가 없었으면 진격의 거인은 이야기가 끝이에요. 그러네요. 계속 남성적인 방식으로만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지금 남성적, 여성적 분류가 정신분석학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융이 맨날 글에 써요. 칼융이 와이프가 2명이었는데 여자를 잘 알아요. 네. 꼴자랄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성은 항상 남자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라는 문장을 책에서 많이 쓰거든요. 한지도 남자들이 못 보는 것을 본 거죠. 근데 이 한지라는 인물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사랑만이 어떤 존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기질로 따지면 되게 진지한 기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깊게 생각하고 좀 무겁게 사안을 바라보고 했는데 제가 한 20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좀 모든 걸 좀 가볍게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연인들이 저의 천박한 모습이나 가벼운 모습을 사랑으로 품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었고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삶을 대할 때 무겁고 진중하게 대하는 건 항상 문제가 되지만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가볍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 자체가 그냥 천박하니까. 그 점에서 제가 높은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또 예를 들어 방송 같은 것도
라이브 방송 같은 거는 되게 천박하게 해요. 뭐 진짜 선이 없이 하는데 혼자랄 같은.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그럴 수 찾아보겠습니다. 있었던 이유가 네. 팬분들이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수용을 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예시들도 많아요. 어머니들이 아이가 막 차에 깔렸는데 자기의 근력 이상의 힘을 발휘해서 차를 밀어낸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는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만이 어떤 존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좀 뭐 다른 예시를 또 들자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잖아요. 네네. 근데 개들이 아파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막 주사 놓고 하면은 얘는 뭐 하는지 몰라. 인간적인 의식의 차원이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뭐 치료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버티냐면 주인을 사랑해서 버티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짐승의 1차원의 차원에서 인간의 2차원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연물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건 다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거고, 그 우리가 결국에는 뭐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그 우주 연구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까지 몇 퍼센트 연구했을 것 같아요. 100이라고 있으면 1%도 안 했나요? 5% 미만이래요. 근데 요즘 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뭐 우주 화성에서 살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해서 그걸 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인류가 우주에서 살 수 있다는 믿음하고 자기 소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뭔가 완벽히 이해해서 뭔가 진일보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없는 걸 믿고 뭔가를 사랑해서 차원으로 진보하는데 그 과정을 한지가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거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그냥 사랑함으로써, 거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난 그냥 이걸 사랑하겠어.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한지가 없었으면 이 네. 작품은 이어지지 않았을 네. 거다라는 말이. 네. 역시 내 최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한지 조회다. 마지막에 죽을 때도 막 거인은 정말 아름다워 이러면서. 네, 맞아요. 맞아.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적인 그런 상징을 보여주면서 죽는 거죠. 그렇게 양말이 보니까 좀 와, 사라시나 그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저는 그 마지막 대사가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걸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거인 품속에서. 근데 또 좀 더 슬펐던 건 마지막에 두려움에 떨면서 설레하는 모습이 맞아, 같이 맞아. 있거든요. 그게 제가 섞여 봤을 땐 있어. 그래요. 맞아요. 죽을까봐 두려운데 설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어쨌든 거인들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지 죽고 나서 거인 엑스포가 거의 열리는데 그걸 못 본 게 너무 거의 엑스포가. 막 시조의 거인 이렇게 하고 네. 거인 종류별로 다 맞네, 다 맞네. 나오는데 그게 좀 천지전에서. 거인 엑스포를 못 보고 간 한지가 안타깝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는 미카사의 사랑 이야기죠. 아. 미카사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제 뭐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 무엇이냐 이런 거는 뭐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좀 절대 다수의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투사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투사가 뭐냐면, 예를 들어 유우 씨가 어떤 남자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냥 헌치를 하고 지나가다 좋은 향이 났어. 그럼 이제 내가 추가의 환상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가서 혼자 라이프 스타일이 책도 읽고 망상. 좋은 집에서 샤워도 하고 나만이 갖고 있던 그 이상적인 환상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투사가 영어로 프로젝션이잖아요. 프로젝션인데 프로젝터가 뭐예요? 이 진짜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아니라 반사해서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투사적 사랑이고, 그거는 근데 누구나 내 생체 신호에 맞는 어떤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니까 falling in love는 사랑이 아니다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 사랑이냐면 being love, 존재적 사랑인데, 존재적 사랑은 뭐냐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꽃 장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리뷰남님이 장미를 사랑한대요. 근데 처음에 이 장미가 활짝 펴서 꺾어서 가져왔어요. 네, 요게 진 거예요. 근데 나 이제 이 장미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버리면 그건 장미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미는 그 줄기에 있는 가시도 장미의 일부고, 그렇죠. 졌다가 폈다가 하는 이 순환 자체가 장미고, 뭐 숲 같은 것도 뭐 로이킴 씨 노래 가사에 있는데 숲은 계절에 따라 푸르기도 하고 노르스름하기도 하고 초록색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숲이 만약에 더 이상 푸르르지 않다고 숲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숲을 사랑한 게 아니다. 푸른색을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순환과 어둠, 그림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존재적 사랑인 거예요. 비잉 러브인 거예요. 소름 돋았어. 네. 근데 이 점에서 미카사는 사실 처음에 투사적인 사랑을 했어요. 왜냐면은 미카사는 사실 에렌이 자꾸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싫었어. 에렌은 항상 내가 지켜줘야 하는 애고 결국에는 조사병단도 에렌 때문에 들어간 거고 에렌한테 품고 있던 환상이 있었어요. 에렌은 이래야만 해. 그래서 언제부턴가 자꾸 나를 떠나려는 에렌이 싫은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에렌의 있는 그대로의 선택을 존중해 주잖아요. 존재적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시조 유미르도 원래 왕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품고 있었죠. 사실 누가 봐도 폭력적인 사람인데 자기 환상을 씌웠다가 미카사 언니가 존재적 사랑을 하게 되네. 이런 걸 보면서 그 나중에 유미르가 그 모습을 보고 원래 소녀였다가 성인 여자가 돼요. 바뀌어요. 맞아, 캐릭터가. 맞아. 예, 그게 보면서 이제 드디어 성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이가 들지 않았다가 나이가 드는 거죠. 헐. 이게 요렇게 하나 볼 수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여자분이 한 명 한 분이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 해요. 나한테만 다정한 남자를 원한다. 제 이상형인데.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나만 원한다. 바라보고 근데 나한테만 이게 다정한. 그냥 모든 지혜와 통찰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이상형.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 사랑 기술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랑은 어떤 특정 조건이 갖춰진 대상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무슨 뜻이냐면 보편성이 없으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한테만 다정하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지면 제가 리뷰남님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다정하게 구는 건 너무 쉬워요. 잘해주고 싶으니까, 꼭 유혹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3년이 지나면 그 호르몬 장난이 평범해져요. 처음에 아무리 천년의 그 정욕을 일으키는 그런 이상형이라도 3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지고 우리 부모님 20년, 30년 결혼 생활했는데 떨린다고 하면 병원 가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잘못된 그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만 다정했던 사람이라면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다정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 투사적인 사랑이 걷어지고 성적으로 그냥 평범한 대상이 됐을 때 나한테 다정하지 않겠죠. 그건 능력,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그 미적 감각이라는 게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이쁜 장원영 씨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그냥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도출할 수 있어야 능력인 거예요. 예. 그리고 피아노 둘이 잘 치시니까 피아니스트가 내 피아노만 잘 칠 수 있다? 이건 능력이 아니죠. 물론 내 피아노가 익숙하니까 조금 더 잘 칠 수는 있겠으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모든 피아노를 잘 치겠죠. 이런 거에서 그 맨 처음에 미카사의 사랑은 에렌한테만 향했어요.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감정에 휘둘렸을 뿐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렌의 있는 그대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이랑 그 사랑이 에렌에 대한 사랑이 인류애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에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에렌을 막음으로써 내 사랑하는 능력을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 장면에서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에렌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사랑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슈지 의무르도 그걸 본 거죠. 처음에는 왕에 대한 사랑만 향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하다가 미카사 언니를 보면서 사랑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보다가 그냥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마지막에 성이 된 유미리가 나타나는 장면이 명확하게 좀 제 안에서도 해석이 안 되고 있었는데 네네. 확실히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갖췄다. 뭔가 성숙한 여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근데 같아요. 어쨌든 본인한테만 다정한 남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대요. 네, 항상 그냥 저도 가끔 저 릴스 같은 거 보면 너무 답답한 게 예를 들어 막 어떤 남자가 뭐 이렇게 잘해줘 하면 그냥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랑 이제 더 이상 설렘이 없어도 나한테 다정하겠죠. 근데 나한테만 다정한 사람은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다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격의 엄청 거인은. 위험한 거죠. 여자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두에게 다정하지만 나 이외에 다른 여자들한테는 안 다정한 척 연기를 하는 연기를 해줄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괜찮아요. 네. 연기자여야 되겠네. 근데 끝까지 나에게만 바라봐줘. 나만 바라봐줘. 그거를 못 버리긴 하네요. 그럼 캐릭터 중에 이상을 꼽으면 누구세요? 궁금하다. 제가 이상형 월드컵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궁금했어요. 각자 누구를 생각하는지. 저는 일단 남자는 무조건 장. 장이 괜찮아요. 왜요? 네. 궁금해요 진짜. 왜냐면 왜? 일단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원래. 헌병당 가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뭔가 저는 너무 정의를 추구하거나 이런 남자는 안 끌리거든요. 어느 정도 현실에 타협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싸움 안 일으키고
그리고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 분은 있으신데? 아 그래요? 장이 제일 왜냐면 장은 미카사가 에렌을 엄청 사랑했다는 거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맞아요. 알면서도 결말이 거의 장이랑 엮인 거죠. 존재론적 사랑을 하는. 맞아. 근데도 품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제일 돋보이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이상향을 위해서 처음에 헌병단을 가고 맞아, 싶었던 맞아. 애가 맞아. 그것도 이제 어쨌든 인류애적인 걸로 바뀌어감으로써 조사병단을 택하게 됐고 근데 이게 살면 그런 친구들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처음에 투덜투덜거리고 맞아. 야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왜 해? 하면서 제가 가장 오래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장도 되게 은근히 인간적이다. 막 말은 투덜거리고 하는데 네네네. 사실 되게 다정하고 정도 많고. 근데 그게 네, 피규어도 있어요 지금. 장 피규어요? 장 훌륭합니다. 우리 리브남님께서 네. 생각하는 그 사랑 그리고 아니면 뭐 가장 이상형에 가까운 뭐 캐릭터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말해주세요. 예. 저는 일단 사랑부터 얘기할게요. 사랑은 저는 이미 축을 담당하는 사랑들에서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네.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걸 느꼈던 장면은 시조 유미르 말고 짭 유미르가 짭 유미르가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 사랑, 그 깨달음. 스스로. 콜 오브 사일런스 나오면서 그때 다시 태어나거든요. 좌프 안에서. 근데 그게 원래는 시조 유미르랑 이름이 겹치니까 그 신처럼 떠받들면서 살잖아요. 그 옛날에 시대 그 안에서. 근데 계속 그 자아로 살다가 이제 히스토리아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때 어떤 이유로 안에 들어가서 그 거인이 돼서 다시 태어나는 그 장면이 연출도 일단 너무 좋았고 네네. 거기 안에서 내가 원래 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어떤 내 모습들로 살아가다가 내 삶을 찾고 나는 이 삶을 사랑하고 이걸 살아가기 위해 싸워내잖아요. 되게 인생들을 네네. 막 조사병단 들어가서 막 엄청 살려고 자기가 내 사랑하는 삶을 지키려고 막 싸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콜 오브 사일런스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장면이 너무 뇌리에 박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심지어 근데 그거를 히스토리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랑을 한 걸까요, 근데? 히스토리아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 게 그 여성의 사랑은 저는 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첫사랑은 여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 수 예. 있더라고요. 여자들. 그래가지고 약간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성애지만 근데 여성들은 그런 플라토닉적인 사랑과 그런 게 많이 겹쳐져서 있어서 히스토리아랑 크리스타죠. 그땐 크리스타랑 유미르의 그 뭐라고 하지 여성 연대 그런 게 저 되게 돋보였어요. 서로를 성장을 시키고 딱 네, 그게 되게 맞다. 전 애인 생각하는 것처럼 막 떠올리고 그리워져요. 맞아요. 편지 쓰고. 네. 근데 그런 사이가 있더라고요. 많은 여성분들 옛날에 그랬던.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 이상형 월드컵 내가 거기 캐릭터라면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저는 미카사요. 그냥 이뻐요. 그래, 이런 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런 게 한 번쯤은 이제 단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단발머리를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잘 어울려요. 단발머리가. 그래서 사기 때 마파가 미카사 박살내놓잖아요. 쇼컷도 이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강인해졌어요. 맞아요. 듬직해졌나요? 레슬러가 돼서 와가지고. 갑자기 로이도 맞고. 네, 그래서 트로이드를 먹고 와가지고 갑자기 다 때려잡고 하는데 그때 약간 이상형으로 안 둬야 되나 하다가 약간 고릴라처럼 많이 보인다고 몸에 얘기하는 고릴라가 분들이 돼서 많더라고요. 와가지고 근데 초반에 그 머플러 딱 둘러줄 때나 네. 나에게 머플러를 둘러서 고마워 할 때 딱 그거에 맞아. 저도 같이 에렌이 되면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캡스파님은 저는 이것도 이게 진격의 거인이 너무 좋은 게 뭔가 다들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을 버리고 성장하는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주조연을 비롯해서. 그래서 사랑의 관점으로서는 저는 이것도 또 부모님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세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애니 아버지. 처음엔 그 애니를 전사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학대적으로 교육을 맞아. 교육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자기 딸이 잘 생사가 괜찮은지 궁금해하고 자기 딸 그 여부부터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애니랑 애니 아버지랑 서로의 사랑도 확인하고 라이너도 그래요. 라이너도 마지막에 자기 엄마를 만나서 하는 대사고요. 엄마 나 이제 갑옷거인 같은 거 아닌데 어떡하지? 그 라고 장면 하는데 진짜 슬퍼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거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 라고 하시면서 그러고. 네, 진짜. 맞네. 근데 원래는 계속 막 뭐라 하잖아요. 그쵸. 가복권 계속 해야 된다고 막.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보니 그런 건 아무래도 중요치 않았던 거예요. 그냥 부모 자식 연으로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그 마지막 이어서 그리샤 에거. 그리샤 에거도 아들을 세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에렌 맞아요. 기억 속에서 아, 지크 에거를. 지크를 보면서 네, 미안하다고. 지크는 그때까지도 계속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오해라기보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막 네네.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다 우리는 아버지의 피해자라고 에렌 이렇게 하는데 그 기억 속에서 그리샤 에거가 지크를 마주보고 한 말이 미안하다면서 막 펑펑 울면서 조금이라도 더 놀아줄 걸. 맞아. 진짜 슬펐어. 맞아.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막 지크 거기 있니 계속 찾았던 거잖아요. 지크니? 아니, 더 이입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상형은 이상형 제일 중요한 거. 전 최애가 항상 있어요. 저는 리바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한테 있는 결핍을 이제 보완하고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평소에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흥분하고 막 화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짜증도 좀 내고 그런 사람인데 리바이는 그런 순간에 되게 냉철하게 판단하고 무뚝뚝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고 초연하게 반응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리바이를 보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면 남성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나면 큰일 난다 싶은 캐릭터 있어요? 예, 만나면 된다. 네. 된다. 매네라. 안 된다. 저는 딱 있어요. 누구요? 엘빈. 여자 입장에서. 엘빈은 그냥 덕질해야 되는 대상. 아. 엘빈은 이제 상상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냥 진짜 결혼하면 외롭게 살 집에 절대 안 들어와요. 아 그럴 것 같아. 집에 맞아. 소명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3달 만에 들어오는데 어디서 애를 하나 끼고 와. 그 정도로 네. 너무 애를 하나 극적인데? 끼고 와. 그리고 야 너가 키워 하고 쓰레기 넣고 엘빈. 아니 그 정도로 소명에 미쳐 있는 남자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인간적인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아빠들이 5년에 한 번씩 왔어요. 5년에 한 번씩 집에. 그런데 엘빈 너무 그런 전사 타입이라 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멋은 있지만 여성들이 그 장을 잘 선택하죠. 엘빈 선택했으면 아우 진짜 저는 엘빈 큰일 났는데 뭔가 약간 이럴 뻔했는데. 더치페이 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 감성이야. 뭔 약간 소리야? 네. 다 낼 것처럼 하더니 아. 나 알고 보니 뭐 어쩌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뭐 신발끈 신발끈 물으면서 더치페이 할 스타일. 저는 저기 한지. 왜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봤을 때는 네네.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정신이 한쪽에 팔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모블리시 있잖아요. 얘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돼 얘는. 그리고 한지는 너무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나만 사랑하지 않고 거인까지 맞아. 사랑하는 어떻게 그런 보면 것 때문에 모블리시 찐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한지는 진짜 진짜네. 위험하게 목숨까지 구해주잖아요. 진짜네. 네, 저는 애니 싸가지 없어서 사이코패스. 네, 꼭 일만 해야 돼요. 쥐불놀이. 네. 사이코고 사이코까지는 아니고 약간 물론 피해자인데 꼭 그렇게까지. 정말 좀 심성이 좀 못돼 먹었다. 못돼 먹었다. 네, 좀 의심을 그런 면이 잊으면 있다.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아르민이랑 둘이 꽁냥대는 그 타이밍도 지금 이미 땀 흘리면서 다 죽고 있거든요. 저희 배에서 둘이 꽁냥거려요. 지금 막 하는데 저기서는 막 사람 다 죽고 그러니까 그거 애니는 알아요. 심지어 예. 딱 내가 동지라 풀렸으니까 이제 아는데 그렇게 이렇게 놀고 있는 것 자체도 안 입고스럽고 되게 쥐불놀이도 다 이제 떠오르면서 얘는 진짜 약간은 갱생 불가다 내 마음속에서. 그때 리바이 표정도 막 이러고 있잖아. 네. 맞아. 이러고 있거든요. 네. 걔만 인사 안 하잖아요. 일부러. 네. 진짜. 디테일. 그럴 수밖에. 우리 착한 페트라를. 네. 저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예,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런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어서 이제는 결말 이후에도 남은 이야기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진격의 거인의 남은 의문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격의 거인이 완결이 났지만 그리고 외전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그러니까 뭐 열린 결말이라면 열린 결말로 남은 의문점 같은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의문점 이 작품 보고 이건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리뷰남님한테 여쭤보고 네. 저 그 어떤 떡밥을 봤는데 네.
히스토리아가 농부랑 결혼했는데 애가 LN애라는 음모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결말은 LN애였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게 사실 닮았나요? 얘네가? 타이밍이 있긴 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타이밍이 무슨 타이밍이요? 둘이 밤을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없진 않았어요. 그때 얘기한 날. 안 돼, 너무 끔찍하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 너무 이렇게 다 된 게 없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만원에서 표시된 건 없었고, 그냥 근데 에렌이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말의 맥락이 너가 이제 애를 낳으면은 그때 그 계획이 계속 히스토리아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 계속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그냥 얘를 가져버리면은 이렇게 뭐 못한다라는 맥락이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에렌이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냥 뭐 너 주변에 누구 있냐 없냐 그거 근데 농부가 예를 들어 그때 썸을 안 타고 있었어. 그럼 그냥 온 김에 그냥 나랑 해버리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잠깐만 나가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아, 왜 나와? 에렌이어서. 아니 왜? 어떻게 좋은데요? 진실을 알고 나랑 후딱 같이 말해주세요. 질문이 야, 너무 꼴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그냥 정말 농부애일 수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없진 않았다. 예. 개인적으로 어떤 결말을 바라세요? 저는 농부였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에렌 미카예요. 저도요. 네. 그렇구나. 왜 그런 나쁜 쪽을 지지하시는지. 저는 원래 좀 배덕감을 좋아해가지고 꿀잘. 역시 와. 선을 넘는 그런. 아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네요. 이 방송 나가면 그 사운드사운드 다니엘 경관 검색어에 배덕감 나왔으면 좋겠어요. 꼴잘할 배덕감. 근데 저는 진짜 배덕감을 좋아해서 그런 스토리를 좋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안 돼. 그리고 이게 의문점이라고 할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격과 그래요? 팬들이 너무 다 디깅이라고 하죠. 그냥 하회천. 다 파이죠. 아직도 그 히스토리아 갤러리 있거든요. 아, DC 사이트. 네네네. 저는 종종 들어가서 보는데 이 사람 또 뭐라고 말해놨을까. 여기서 또 디밍아웃을. 네. 아 그거는 왜냐면 주기적으로 떡밥을 보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떡밥글을 보는 거야. 또 안 나온 떡밥이 뭐가 있어? 예. 그러면 아직도 그냥 대잔치예요. 대잔치 막 오늘도 그냥 오기 전에 반에 또 그냥 근데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딱 정답이다 아니다는 없지만 네네.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의문점은 그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결국에 나무가 또 있고 걔랑 소년이랑 같이 들어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엔딩이 그렇게 나잖아요. 아까 그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 부분인데 결말의 차이가 있다. 결국 그냥 반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러니까 시조 유미르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맥락은 네. 쫓기면서 빠졌어요 물에. 맞아요. 네. 근데 소년이랑 걔는 호기심으로 가요. 태도의 차이죠. 내가 이 인류 반복의 역사에서 어떤 이미 내가 뭔가 그 피해를 입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네. 좀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주체적으로 인간이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를 은유적으로 암시한 거다라고 레딧에 막 우와. 있어요. 그런 글들도 해외에도. 근데 뭐 완전 이건 그냥 추측이죠. 뭐 한 단계 더 사실. 나아가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쫓겨서 자유지가 없는 상태로 인간이 선택했을 때와 맞아요, 자유지가 맞아요. 있는 채로 선택했을 때 결과가 똑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결과나무도 그러니까 모르니까. 왜냐하면 살다 보면 선의로 시작한 게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의로 시작한 게 선이 되기도 하니까 뭐 끝이 없네요. 네. 진짜 와. 진짜. 자꾸 돌고 돈다. 네, 작가분도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거 아닌데. 무조건이죠.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그런 적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막 시인이나 소설가들한테 수능 시험 풀어보라고 하면 아, 나 이론은 또 아닌데. 몰라.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게 소설가들은 그냥 표현하는 사람이지 절대 철학적 상징을 막 깊게 넣진 않아요. 우리가 평론을 막 하는 거지. 난 그냥 썼는데 왜 수능 저게 왜 틀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엔딩 크레딧 나올 때 결국 미카사의 남편이 누구냐? 네. 좀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이에요. 장이에요. 저는 무조건 장이에요. 이거는 장으로 거의 오피셜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막 별얘기 다 나왔었어요. 막 아르민이 모자를 똑같은 걸 쓴 거다부터 시작해서 어머. 네. 그 비슷한 옷이 있어요. 심지어 아르민이 그 말에 갈 때 입은 양복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막 근데 키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르민이 그렇게 갑자기 급성장한 거 아니면 무조건 장이다. 그런 쪽으로 일단 얘기가 정리가 되고. 만화책에 보면 뒷머리 헤어스타일이 거의 일치해요. 아 맞아 그 얘기도 있어요. 항상 LN의 대역은 장이었어요. 작가는 분명히 장을 대역으로 둔 염두에 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을 때 장이 남편이 맞다.
둘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했지만 미카사가 에렌에 대한 사랑에서 인류애로 번졌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됐거든. 네. 에렌이 그래서- 아니어도 되는. 네, 장은 미카사를 원래 사랑하고 미카사는 그럼으로써 다른 남자도 사랑할 수 있는 여자가 됐기 때문에 근데 둘이 좀 되게 행복하게 좀 되게 살것 같아요. 백년해로 했을 것 같아. 근데 잡혀서 4년 보냈으니까. 미카사 나름 행복한 여자네요. 네. 네. 그것도 일단 4년 동안 네. 그것도 의문 아닌가요? 그게 단순히 그냥 보여준 기억인 건지 정말 4년을 보낸 건지 그것도 의문점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논란이 있긴 해요. 네. 그 좌표에서의 공간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나. 근데 모릅니다. 저도. 그렇죠. 네. 대체된 그냥 기억을 미카사 조우라고 그냥 보여주는 그때 건지. 우리가 그 세계선이 그때 갈리잖아요. 말에서 같이 갔는데 미카사 난 너한테 뭐야? 근데 미카사 뭐라 그래요? 나는 가족이지. 가족이야. 가족이지. 근데 만약에 나너 좋아해. 그냥 막 예를 들어 너 사랑해 너밖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세계선은 그쪽으로 그거죠. 좌표로 간 거고. 이대로 도망가 살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도망친 후로부터 4년 그리고 세상은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우리는 그냥 거기서 도망쳐 왔어. 그래서 4년으로 잡은 건데 그때로부터 좀 갈려서 그냥 4년의 얘기는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은 수명 4년. 네. 좀 아, 아쉽습니다. 지금 장이 너무 남편이어서 마음이- 아쉽고.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또 있는데 이번에 극장판 나온 거에서 그 엔딩 크레딧이 나왔잖아요. 예. 아예 나왔잖아요. 그 셋이 영화 팝콘 먹은 거. 스쿨카스트. 예, 진격의 그거 스쿨카스트. 스쿨카스트 그 이번에 극장판 아예 끝나고 다 현대에서 현대에서 그쵸, 그쵸. 영화관에서 네, 그 네, 스쿨카스트예요. 그게 스쿨카스트예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 쿠키 먹는데 걔네들이 환생이다. 환생이 아니고 어디 나오냐면 지크랑 에렌이 좌표에서 머리 맞대면서 그때 열쇠 한 바퀴 돌아가면서 막 여러 명의 장면들이 연출되거든요. 거기 있어요, 세 명이. 신기하다. 이건 몰랐다. 거기 있어요. 거기 똑같은 복장으로 있어요. 제 생각에는 좌표 안의 세계를 보여준 걸 수도 있지만 네네. 이게 현대판으로 아예 이렇게 오피셜하게 작가도 다 아는 상황에서 나온 거면 네네. 이래다 그냥. 이거 이후에 그리고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그 개가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좀 나름 평화로운 세상. 심장을 바친 대가가 거기서 딱 그냥. 근데 시조의 거인의 힘은 다 존재하니까 그 연출에서 그 미래까지 같이 보여줬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우리 유후님께서는 뭐 이 작품을 보고 광팬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의문점이요? 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또 다니엘님께서는 있으실까요? 그럼 아까 그게 전부예요. 그래요? 에렌 애냐. 네. 에렌은 아, 저는 그냥 그 뭔가 엔딩 이후 말고 작품 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이제 천지전 하기 직전에 파이널 시즌에 보면 조사병다 애들이 애니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거를 맞아. 그러니까 맞대 맞았어. 이게 이거는 개연성의 약간 오류라고 조금 생각하는데 아까 되게 애니 얘기할 때 엄청 맞아요. 못됐다고 막 그거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렇게 못 듣겠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뭐 죄를 안 먹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지글놀이 작품을 한번 당했어야 돼요. 제 보면서. 생각에.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리버스로 진짜, 한번 진짜. 리바이가 잘 돌릴 것 같거든요. 쟤도 확실히 가해자인데 왜 이렇게 그러네. 관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거지? 라는 근데 거기에서 그 리바이는 계속 째려보는 걸 일부러 씬을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네. 다 죽였습니다. 그런 관대함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뭐 당장에 전력이 되니까 뭐 데리고 가고 자기가 잘 협조를 해서 그냥 두나 뭐 요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예. 마무리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짧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또 있었지만 원작은 만화잖아요. 뭐 두 가지 작품을 다 보신 분이 있을까요? 만화로도 보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보신 분이 있을까요? 보기는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아 너무 많은데 네네네. 만화판이 훨씬 섬세해요 일단. 아. 훨씬 섬세하고 예를 들어 그 안락사 1, 2, 3단계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디테일하게 다 나와요. 지크에거의 계략이 되게 촘촘했고 아. 애니에서는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뭐 아즈마비토마 하면서 여기 막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한 게 있고 그리고 떡밥 관련해서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지하실 떡밥 아시죠? 지하실 네. 떡밥에서 그게 풀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리샤에거가 에렌 돌아오면 지하실을 보여줄게 하면서 에렌 보고 얘기 안 하고 에렌 밑에 있거든요. 쬐끔해가지고 에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허공 보고 얘기해요. 아 맞아. 그거. 허공 보고 혼자 근데 만화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빛금 표시 눈에다가 이렇게 빛금 표시가 시선 처리를 안 보여주고 오. 애니에서도 비슷하게 뭐 그 시선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풀렸을 때 말고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근데 만화책에서 그렇게 똑같이 표현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머리 맞대가지고 같이 있는 에렌한테 에렌 내가 이제 보여줄 거다. 이제 미래 에렌한테 증명하는 거야. 나 너한테 너가 하란 대로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보여줄게. 라고 에렌한테 말하는 장면이었는데 네네. 그게 그렇게 풀린 거죠. 근데 만화책 나왔을 때는 전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냥 뭐 당연히 에렌 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겠지. 뭐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나중에 애니판에서는 좀 더 그게 디테일하게 풀려서 좀 더 소름 돋았다. 만화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네, 있고 디테일 차이는 애니메이션에서도 항상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었네요. 이런 네네네. 그러면 이 작품을 좀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둘 다 봐야 되는 게 애니메이션으로 무조건 봐야 되는 이유는 네. 사와노 히로유키 때문에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음악 감독님. 이 음악 감독님인데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진짜? 히로유키 선생님. 네. 저는 스승님. 네. 중간에 독일어로 된 노래 있는 것도 의도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의 가사들이 독일어지 맞아요. 않나요? 네. 일단 그 예거라는 어원 자체가 독일. 사냥꾼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아 그런 거. 네. 네네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다들 보셨으니까 진격의 거인 같은 애니가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궁금해요. 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작가분이 너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쇼츠 올린 거 봤어요. 네. 후빈 누나랑 해봄 누나가 봤죠 그거. 그 실제로 있었던 네, 일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어. 근데 이제 작가만 그걸 기억하고 있는 아커만 거죠. 가문이라. 아커만 일족이어가지고 진짜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진지하게 탄탄해. 주변 스트리머들에게 전파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다 네, 실화야. 역사 이러면서. 공부하라고 안 본 애들한테. 그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룰 게 없다. 네,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올려치기 한다고 오히려? 뭐라 해요. 맞아요. 진스퍼거라고 이제 저 진스퍼거예요. 네, 욕 먹으시는 거예요. 욕 먹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스퍼거 증후군을 이렇게 해가지고 놀리는 건데 재밌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요. 그럼 진격의 거인보다 더 나은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관점에 따라서 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강연금, 자주 언급되는 강연금, 뭐 데스노트. 데스노트는 저 봤어요. 네. 그런 완성도 차원에서는 어쩌면 결말 때문에라도 데스노트나 강연금이 더 완벽한 만화라고 불릴 수는 있어요. 불릴 수는 있으나 이제 그 전반적인 전체 어떤 임팩트, 이 사람한테 가하는 임팩트는 따라올 수가 없다.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 그거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과 비슷한 걸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하긴 해요. 근데 뭔가 그걸 더 나았다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을 이미 먹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격의 거인 그 라인에서는 이게 최상의 모습이고 아예 넘어서려면 아예 좀 다른 결이어야 맞아. 그렇죠. 네, 예. 다른 결. 이게 워낙 그러니까 흔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빅3 우리나라에서는 빅3라고 하죠. 뭐 원나블 요즘에 빅3라고 하면 귀주톱인데 이 세 작품들과도 너무 궤를 달리하는 내용이라서 뭐예요? 체인소맨.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항상 그 86라는 작품을 추천을 해요. 그 작품도 그 약간 갇혀 있는 데서 미지의 존재와 인류가 싸우는 이야기인데 뭐 세계관 확장성도 있고 음악 감독도 사와노 히로유키 감독이 음악을 해가지고 되게 비슷하고 뭐 주인공 자체도 어떤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그런 주인공이라서 그런 거 뭐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보다 말았다라는 사람이 저는 그 작품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걸. 그니까요. 저는 귀멸의 칼날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귀멸의 칼날은 어떤 면에서 진격 거보다 좋은 면이 있다면 이제 작화가 말도 안 되게 발전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연출이나 작화들이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느껴지는 게 귀칼은 약간 좀 성과학이 그래도 명확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죠. 깊이로 따지면 진격 거를 따라갈 애니가 있을까 싶긴 해요.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우리 제작진분들도 굉장히 싱글벙글합니다. 오늘 살릴 부분들이 많다 하면서 아주 웃음꽃이 만개했는데 저희 이렇게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두의 명작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고정 질문을 오늘부터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명작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다 나눠봤는데 지금 또 왜 진격의 거인이 명작이라 생각하는지 또 다른 생각, 추가적인 생각이 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작품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보며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뷰남님부터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마지막 질문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거를 좀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해서 애니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때쯤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학폭을 좀 약간 그때 중학교 1, 2학년쯤 되게 체구가 왜소해서 예예.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위로가 된 작품이에요. 물론 아까 제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작품성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네. 결국에 저는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묘하게도 에렌이 계속 난 자유롭고 싶어 이렇게 주체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거의. 예, 선언하면 사는 게 그 어린 마음에 너무 멋있어 보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개척하면 살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뭐 콘텐츠로 남기긴 했는데 막 태어난 것만으로도 되게 그럴 가치가 있다라는 말도 있고 남의 어떤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도 한다라는 그런 되게 당연하지만 네네. 쉽게 품을 수 없는 마음들을 애니메이션이 줬다라는 거를 마지막 그 콘텐츠에서 담긴 했는데 네네. 꼭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저한테는 되게 고맙고 소중한 작품이어서 저한테는 그냥 이런 나의 어떤 성장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성장 네, 교과서 같은 작품이었다. 너무 좋은데. 네, 이 이야기가 제일 좋은데요. 네. 성장 교과서 같은 작품이다. 네, 저는 개인적인 라고, 경험이었어요. 네. 이렇게 감상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유후님은 아, 나에게 진격거란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지금 딱 든 생각인데 한 네네. 번 더 보고 싶은 작품인 것 같아요. 집 가서 한 번 더 정주행하려고요. 제가 이제 놓쳤던 거를 계속 이제 듣게 되고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봤었어요. 20대 초반에 봤는데 보다가 하차를 했었거든요. 약간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완전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40대가 돼서 이걸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거고 그래서 저는 약간 주기적으로 계속 보게 될 것 같은 또 찾게 될 것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보고 싶은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렌님, 네. 에렌님이 생각하는 네, 진격의 거인을 정리하는 한 줄 감상평 들어보겠습니다. 이 만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많은 주제를 아우르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은 각자 뭔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 분야가 다른 분들이 모여서도 이렇게 토론의 장을 열 수가 있고 네네. 한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런 게 처음에 저는 이 작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때 일기를 조금 보다 말고 그 이후에 연재되는 게 좀 느리다 보니까 거의 묵혀뒀다가 10년 만에 다시 보게 됐거든요. 2023년에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너 진격의 거인 봤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아니 나 보다 말았어. 진격의 거인을 코스프레 하는 애가 진격의 거인을 어떻게 안 볼 수 있냐. 왜? 이거는 역사물이야. 전쟁, 정치, 경제, 사회, 철학 모든 걸 아우르는 건데 이건 꼭 봐야 돼 해서 그때 몰아서 보게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생각했을 때도 아까 저희가 진격의 거인 같은 작품이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귀결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잘 맞물려진 게 어쨌든 제가 에렌 예거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사실 저는 이게 계기가 돼서 크리에이터를 전업을 하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또 그때 어머니께서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6개월을 같이 보낼 수 있게 해준 작품이기도 해요. 에렌 예거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격의 거인을 또 뭐 깊게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저와의 어떤 그런 조건 없는 그런 실존주의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게 됐고 어머니를 마지막에 보내드릴 때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을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라서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보니까 다들 진격의 거인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또 울컥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게 뭔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인간사가 투영되어서라는 뜻 아닐까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눠지고 또 개인에게도 뭔가 큰 영향을 줬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님.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5명이 제작진 분들까지 하면 10명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하고 네네.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거 자체가 명작이라는 증거고요. 이거를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아토포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아토포스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지의 존재라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라는 거예요. 되게 매력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러잖아요.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감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미지의 존재들을 되게 매력적인 대상으로 상징을 해서 소크라테스 그렇게 불렀는데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이니까 우리가 자꾸 사실은 별거 아닌 것도 빈틈을 막 메꾸려고 하고 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요. 지금 생각났는데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제가 좀 너무 냉혈한처럼 보일 것 같아서 아니 꿀자라를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괜찮습니다. 네. 들어보고 떠올랐던 싶다.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격의 거인을 보기 전에 제가 유일하게 본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데스노트밖에 없었고 제가 이걸 보게 된 계기가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팬이 제발 봐달라고 3, 4년을 졸라서 제가 문득 오래 하셨구나. 생각이 나서 우연히 그냥 내가 마사지 의자에서 봐볼까 하다가 그 자리에서 30화를 본 거예요. 그 자리에 30화를 봤는데 제가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배타적이라서 아까 99.9% 죽인다고 할 정도로 배타적이고 제 주관이 강해서 그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만 읽고 저는 막 똑같은 책을 막 120번씩 읽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애니메이션을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속마음으로 오타쿠라고 하면 진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진짜로 전 있었어요. 있었고 나는 그런 출신 아니야.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게 있구나 여기에. 그래서 그 뒤로 다른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게 됐고 지금은 블루록이라는 애니메이션도 보고 막 유튜브 콘텐츠에서 다루고 뉴스레터에도 쓰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아까 한지 얘기하면서 사랑이 나를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어떤 팬의 사랑 덕분에 제가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사실 여기 있으신 분들도 제가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덕분에 더 고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그리고 뭐 작가에 대한 마지막 평을 하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작가들은 원래 어떤 상징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드러내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데 이 작가는 정말 잘 보여줬어요. 그냥 어떤 인물들의 선택을 담담하게 보여줬고 이 작가가 어떤 게 느껴지면 섣불리 뭔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선악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작가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종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자꾸 판단하고 분류해서 해요. 나랑 너를 분류하는 것에서 멈추지 못하고 조사병단과 혼병단, 벽외사람과 벽내사람, 마레인과 에르디아인, 한국인과 일본인 뭐 계속 분류를 하다 보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소설가처럼 더 분류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제 과제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지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워낙 못하는 거라서 그런 결심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블루록 보셨으면 이제 오타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일본을 가는데 주말에 블루록 굿즈를 사오려고요. 입성하신 거예요. 너무 오타쿠로 분류했나? 저는 이번에 이 작품을 물론 첫 시작은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보다 보면서 느끼게 된 제 감정으로 좀 한 줄 평을 남기자면 진격의 거인은 현실과 이상을 한꺼번에 녹여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저는 음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작사 작곡한 뭐 작품들에서는 되게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았거든요. 혐오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메시지들만 많이 담았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현실에선 되게 티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들만 했었고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저는 그동안 이분법적으로 분리했어요. 예술은 이상적인 얘기들을 마음껏 해야 되고 현실에서는 너무 이상주의에 젖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에도
현실과 이상을 동시에 녹여낼 수가 있구나. 마찬가지로 현실과 비현실을 동시에 녹여낼 수 있고 거인이라는 그 요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주제지만 그 각각의 인물들에게 부여된 캐릭터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실제 우리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현실적인 모습과 판타지적인 모습을 어떻게 하나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냈지? 보통은 이렇게 동시에 녹여내면 조금은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명작으로 느껴졌고 저는 감히 오늘 이번 촬영이 3번째 촬영이거든요. 저는 감히 진격의 거인을 나를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입문하게 한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물론 이번에 시간이 워낙 짧아서 애니메이션 전부 다 보진 못했지만 시간이 하면 무조건 한번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저희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 이제 진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늘 가장 늦게 오신 분이 유후님이세요. 네, 그래서 약간 벌칙 아닌 벌칙으로 조금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혹시 뭐 보통은 그냥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로 하고 끝내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 제작진분들의 긴급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명대사를 외치면서 끝내줄 수 있냐? 네, 제가 또 전문이죠. 근데 이거 명확하게 이거 오른쪽이었나? 어떻게였죠 이게? 이 심장 쪽에 왼쪽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오른손 왼쪽이죠, 맞죠? 잘못하면 혼나서 완벽하게 이제 반대로 하면 오른쪽에 네 심장이 있냐 사샤 브라우스 맞아요. 하고 혼납니다. 혼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멘트를 끝으로 모두의 명작 팟캐스트 3화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진격의 거인의 심장을 바쳐라 신조.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4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 나와 에렌 이해가